네, 이것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수업은, 우리 지금 20일 수업이죠. 20일 수업으로서 26일까지 수업을 다 들어주셔야, 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6일까지 그렇게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하여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업한 내용은 지금 충실히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지식도 많이 쌓으시고 또 좋은 성적도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죠? 4페이지 한글맞춤법 5항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즉,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아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이 뭡니까? 얘들 유성음이네요. 유성음. 유성음 뒤에서는 우리가 된소리를 난다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유성음 뒤에서 만약 된소리가 난다면 걔는 원래 된소리인 겁니다. 원래 된소리. 그래서 그럴 때는 하여간 된소리는 된소리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된소리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원래 된소리니까. 그래서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거 된소리 표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과 같이 두 모음 사이에 나거나 아니면은 유성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이럴 때는 된소리 표기해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보시겠습니다. 다만 기역, 디귿,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거 디귿도 빠졌네요. 기역, 디귿, 비귿 이런 거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거는 원래 된소리가 아니고요.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서 된소리가 되는 애니까 그런 애들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니까. 그래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적혀 있네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똑딱 이런 거 있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한글맞춤법 13항에서 배울 거예요. 똑딱, 똑똑이나 아니면 똑딱 이런 거. 자, 이런 애들은 보세요. 이게 지금 무성음이거든요. 무성음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요게 지금 똑독이라고 적거나 똑닭이라고 적으면은 요게 같은 뜻이라는 걸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똑같이 적어주고 이렇게 그 된소리를 똑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똑똑 이렇게 쌍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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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비록 이제 무성음과 무성음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똑독이라고 적고 독이라고 적을 수 없고 똑닭이라고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된소리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아까는 얘기했지만 국가나 국비 이런 애들은 된소리로 적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국가 이것도 이건 기억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는 다른 거죠. 얘네들은 이제 의성 의태어로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거 국비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어줄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된소리 그러니까 되기 현상이 되는 애들은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을 안 하는데 대신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로 똑같이 적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어준다라는 그런 좀 예외사항이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겠습니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자, 이런 것,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표기에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 헷갈려 하실 만한 게 깍두기가 있네요. 깍두기. 요거는 깍둑. 깍둑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는 똑딱은 똑딱.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도 이제 의성 의태어에 속하는 애들이잖아요. 속하기 때문에 이래서 얘는 이제 같이 된소리로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왜 된소리로 똑같이 적어주면서 얘는 왜 안 그러느냐? 왜냐하면 요거 보세요. 이게 비슷한 음절 맞습니까? 깍하고 툭하고. 이거는 쌍계어로 시작하고 이거는 기역 계열이고 얘는 디귿 계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계열 아닙니다. 얘네들은 쌍디귿 똑같은 계열이잖아요.
예,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은 똑같이 적어주고요. 얘는 비슷한 음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의성 의태어라도 이렇게 비슷한 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된소리대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표기에 그 된소리를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그래서 깍두기, 똑딱 요거 두 개 구분해 주세요. 싹둑도 마찬가지죠. 여기 좀 용례에 우리 책 용례에 담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싹둑이 있죠. 싹둑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음절 아니죠. 싹은 쌍시옷이고 둑은 디귿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음절 아니에요. 비슷한 음절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의성 의태어라도 예, 그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하다, 쓱싹, 쌉쌀하다 따위처럼 똑똑, 쓱싹, 쌉쌀 얘네들은 다 같은 음절이거나 비슷한 음절이죠. 얘네들은 다 비슷한 음절이네요. 비슷한 음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첫소리가 같은 글자로 그렇게 적는다는 게 뒤에 한글맞춤법 1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빼놓고는 된소리 표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성음과 무성음이 있을 때 뒤에 된소리 표기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건 원래 된소리 대기 현상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두 모음 사이 해쓱하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해쓱하다라고 그렇게 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표기에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쓱하다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울림소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북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 이거는 저기 울림소리 미음 뒤죠. 예, 듬의 미음 뒤. 요걸 경우에도 뒤에 된소리가 난다면 원래 된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듬북하다라는 식으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야단 법석할 때 요 야단 법석을 보시면 요게 야단 법 그러니까 썩이 요게 그 법석할 때 비읍과 시옷이 이제 만났는데요. 요게 이제 그 법석으로 소리가 나긴 합니다만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것은 된소리 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예, 거기에 따라서 야단 법석으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야단 법석은 게다가 석이 한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단 법석 네 글자 다 한자입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죠. 예,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가 야단 들에 있는 단에서 법석 그러니까 법회 자리를 법회 자리란 뜻이거든요. 법회 자리를 열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법회를 얘기하시는 걸 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고 그래서 들에서 그렇게 그 법회를 열 때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시끌벅적한 것을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거 많이 모여서 되게 시끄러운 것을 야단 법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법석이 석자가 또 게다가 또 한자이니까 그래서 야단 법석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외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쓱싹과 쓱삭이 있습니다. 이 쓱싹은 같은 시옷 계열이죠. 쌍시옷 계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이제 같이 똑같이 적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똑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쓱싹 앞에 게 맞고 쓱삭이라고 적으면 뒤에 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절 국외음악. 제가 좀 말이 좀 약간 빨라요. 예, 빠르면서 하여간 반복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게 좀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 학교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과목은 되게 좀 잘하는 각 학교마다 좀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과목을 좀 잘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영수를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국영수를 좀 잘했겠습니다만 저희는 좀 약간 중요 과목이 아닌 지리 선생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여가지고 20점 만점이거든요. 지리가 학력고사에 20점 만점인데 저희가 19점 하나 틀리면 망한 거예요. 시험을 기본적으로 다 만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국 1등이에요. 저희 학교가,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럴 정도로 참 지리 선생님들이 참 잘하시고, 학생들도 좀 지리를 잘하고 그랬던 전통이 있는 학교였는데, 그런데 이게 그 두 분 다 특징이 뭐냐면 두 분 다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저는 두 분 다 그 그 밑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요 두 분 다 엄청난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면서 반복 교육. 그래서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진짜 문제를 딱 보면 답이 딱딱딱 보여요. 뭐 이럴 정도로 막 계속 반복, 그냥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수다를 떠시는 거죠. 그냥 1시간 동안 막 와가지고 그냥 굳이 뭐 그렇다고 월급 더 나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한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랬던 거에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분들께 좀 깊은 인상을 받아서 저도 좀 이렇게 말이 좀 빠르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좀 효과가 있다. 우리 기억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제가 너무 좀 말이 그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은 내가 좀 말이 많은데 하여간 요거는 좀 하여간 뭐 좀 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 2절 국외음화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6항 국외음화 표기 제 6항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자, 이거 우리 국외음화 아시죠? 국외음화가 디귿 티읒이 뭘 만나서 이를 만나서요. 디귿 티읒이 이를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이다. 요게 국외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굳이 발음 굳이라고 하잖아요. 이 뒤에 디귿이 이를 만나가지고 지읒이 되죠.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이 되는데 이거 굳이라고 써요? 굿이라고 써요? 이거 굳이라고 안 쓰죠. 굿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예를 볼게요.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요 기억이 맞고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는 얘기고 니은이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이런 말은. 자, 그래서 이제 마 뒤로 적지, 물론 발음은 맞이죠. 그렇지만 마 뒤로 적지 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로 적지 않습니다. 해도디 해도지, 구디 구지, 가티 가치, 끝이 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에 국외음화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게 하였습니다. 할치다, 거치다, 닫히다, 묻히다. 발음은 국외음화를 그렇게 하지만 할티다, 겉히다, 닫히다, 묻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디귿과 히읗이 만나가지고도 티읒이 되죠. 그러면서 그게 치읒이 되는 것도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미다디가 있고 미다지가 있네요. 발음은 미다지로 하지만 표기는 미다디로서 국외음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절 보시겠습니다. 디귿 소리 받침을 볼게요. 한글 맞춤법 7항 디귿 소리 받침. 제7항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덧저고리, 돗자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받침에 오면은 시옷도 디귿 소리로 나요. 그런데 아까는 꽃 같은 경우는 디귿 소리로 났죠. 치읒이나 지읒이나 디귿이나 시옷이나 다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디귿으로 소리 나는데 그렇지만 디귿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은 그것은 시옷으로 적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덧저고리, 돗자리, 어셈, 우덜은, 하돛, 무릇, 사뭇, 얼핏하면, 자칫하면, 묻, 옛, 첫, 헛. 자, 이런 식으로 다 시옷으로 적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겠군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자, 우리 돗자리 지금 요거는 시옷으로 적고요. 돋보기는 디귿으로 적는다 이거예요. 왜 돋보기는 디귿으로 적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드라지게 도두 볼 수 있게 하는 기구가 그게 돋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두에서 돛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두, 요 디귿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는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돗자리는 뭐 도두 자리가 아니죠. 더 도드라지게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옷으로 적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나 뭐 티읕이나 다른 걸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이렇게 디귿이나 티읕으로 적어주지만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은 다 시옷으로 적어준다라는 내용이 바로 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한글 그 창제될 때부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부터 그렇게 시옷으로 적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왜 시옷으로 적느냐? 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왜 시옷으로 적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옛날부터 후민정음 창제할 때부터 시옷으로 적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런 버릇이 있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옷으로 적기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제레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옷으로 이렇게 적어왔으니까 표기법 굳이 바꾸지 말자. 그냥 시옷으로 그냥 옛날부터 시옷으로 적기로 했으니까 시옷을 따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컨대 걷잡다는 디귿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두어 붙잡는 거잖아요. 거두어 붙잡기 때문에 걷잡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래서 거두다, 두의 디귿, 그것 때문에 걷잡다 디귿으로 적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곧장, 이거는 곧다, 이거 디귿으로 원래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곧장 디귿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낯가리, 이건 나달, 그래서 나달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그래서 그 나달 때문에 그래서 나달이 디귿 받침이니까 그래서 낯가리 이렇게 디귿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돛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돋보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두보다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은 본디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것으로 분석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꼬리, 사흔날, 숟가락 이런 것들은 다 바느질 고리에서 왔고 사흘날에서 왔고 술가락에서 왔는데 요게 리을이 디귿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호전현상이라고 하는데 호전현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간 리을이 그렇게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디귿으로 그래 리을이 디귿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니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디귿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디귿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은 다 시옷으로 적고요. 그 제7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깥에 이건 티읕으로 적어줘야 되거든요. 바깥이 밭으로 줄을 땐 티읕으로 적어줘야 돼요. 왜 티읕으로 줄였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갓에 그 티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밭으로 그렇게 티읕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밭으로 시옷으로 적지 않아요. 티읕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밭벽, 밭부모, 밭사돈, 밭상제, 밭어버이, 밭족 이런 식으로 바깥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밭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밭벽? 자,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벽이 우리 집안이니까 이게 안벽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 벽이 양면이 있잖아요.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본다면 그 벽은 무슨 벽이 되겠습니까? 밭벽이 되는 거예요. 안벽과 밭벽, 그렇게 바깥벽이니까 그래서 밭벽 그렇게 티읕 받침으로 쓰는 것입니다. 밭부모, 그 남자 쪽 부모를 남자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사돈, 이건 남자 사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에 말이 줄어들어가지고 바깥사돈, 바깥에 말이 줄어들어서 밭이 될 경우에는 티읕 받침으로 원래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돗자리와 돗자리가 있네요. 요 시옷 받침과 디귿 받침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요거는 시옷 받침. 돗자리는 도두보기하고 돋보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 받침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참고 보시면 밭다리와 밭다리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저 바깥다리죠. 바깥다리.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있을 때, 요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안다리가 되겠고요. 요쪽이 안다리. 요쪽이 밭다리가 되겠네요. 요쪽이 밭다리.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씨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안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면 안다리 걸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밖을 걸어가지고 요 바깥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면 밭다리가 되겠습니다. 밭다리 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다리 그렇게 얘기할 때 씨름 용어로 씨름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럴 땐 티읕 받침으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티읕으로 적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밭다리라고 그렇게 티읕 받침으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아요. 자, 그러면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4절 모음을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파랑 예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8항 예례메페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라고 읽었네. 게례메페해 얘네들이 게례메페해 이런 식으로 에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례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례와 예 있죠. 례와 예 같은 경우는 예로만 읽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자음이 붙었을 때 게매폐해 얘네들은 게매폐해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뒤에 표준 발음법에 나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막 억지로 이런 식으로 읽은 건 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게라고 읽어야 원래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게라고 읽어야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게라고 그렇게 예를 에로 그렇게 다른 자음이 붙었을 때 그럴 때는 뭐 기억이나 미음이나 피읍이나 히읗이나 이런 자음이 붙었을 때는 얘를 에로 그렇게 소리내도 된다라는 그런 표준 발음법과 연계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에는 원래 빼야 돼요. 리에는 무조건 리에로 읽어야 됩니다. 메페해의 얘는 에로, 즉 게메페해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도 표기만큼은 어떻게 적는다? 예로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에로 소리 나더라도 표기는 원래 예니까 예로 그렇게 적어줘야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개수 이런 식이 있네요. 그래서 저 개수와 개수가 있는데 자, 이거 그 한자가 원래 개자예요. 개수나무 할 때 개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걸로 물론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원칙입니다만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걸로 소리가 나더라도 쓰는 거 어떻게 써줘야 된다? 개수 앞에 걸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례 이거는 사례로 소리 나는 경우 없어요. 이거는 얘는 약간 잘못된 원래 요 규정이 좀 잘못된 규정입니다. 리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뒤에 표준 발음법과 연계된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례로 소리 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사례로 소리 내면서 쓰는 것도 사례로 써줘야겠습니다. 연매 이것도 연매로 소리 나는 게 원칙입니다만 연매로 그렇게 소리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거는 연매로 매자 한자가 있네요. 매 그 한자 원래 있으니까 그렇게 매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폐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폐품으로 소리 나더라도 폐품으로 써준다. 혜택으로 소리 나더라도 혜택으로 써준다. 계집 계집으로 소리 나더라도 계집으로 써준다. 핑계로 소리 나더라도 핑계로 써준다. 계시다 계시다로 소리 나더라도 계시다로 이렇게 원래 개자니까 뭐 한자어면 더욱 정확하겠고요. 뭐 고유어라도 원래 개로 그렇게 예로 써주기로 했다면 원래 예로 써준다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 예를 보시면 개송 요게 한자가 원래 개자예요. 거의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게시판 이것도 원래 거의예요. 휴게실 이것도 원래 거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 게시판 이런 것들은 게시판, 휴게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게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저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 유혹하는 문제로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게시판, 휴게실, 개송 같은 경우에는 이것 불교에서의 서가모니를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개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불교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다 보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만 게시판, 휴게실 얘네들은 좀 일상적인 용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뜻밖의 한자가 원래 개자입니다. 거의 요 한자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게시판, 휴게실 요거는 틀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예, 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 표준 발음법 5항 거기에 따라서 예, 례는 원래 예, 례입니다. 그 에나 레로 소리 나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아까는 저기 불교에서의 찬송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저기 그 개송 저 거의로 그렇게 써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의례 케케묵다는 표준 발음법 10항에서 단모음화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의례 케케묵다로 이렇게 적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의례 케케묵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게 의례는 의례적으로 한다라는 말 있죠. 그 의례 이게 행사 같은 것, 그런 저 형식을 갖춘 행사 같은 걸 의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에자가 한자 의례할 때 예의할 때 리에 그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의례로 적어줘야 그게 어원에는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케묵다도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예로 그렇게 적어주는 게 원래 어원에는 맞겠어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이거를 갖다가 굳이 어원을 그렇게 어원하고 또 표기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 어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판인데, 요거를 굳이 그렇게 어원식대로 적어야 되느냐, 편하게 그냥 바뀐 형태로 적자라는 식으로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의례, 케케묵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단모음으로, 의례, 케케묵다 단모음으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례, 케케묵다, 레와, 케로, 그러니까 러이와 커이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겠습니다. 예와 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발음법 5항에 따라서 하늘받침법 8항에서는 례는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례는 잘못 들어갔어요. 원래 예와 례는 무조건 예와 례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발음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례의 사례와 사례도 삭제되어야겠습니다. 사례로 발음하는 경우 없습니다. 표준발음법 5항에 따르면 사례로 무조건 발음해야 되고, 표기도 사례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핑계와 핑계가 있군요. 자, 이거는 원래 개죠, 개. 원래 핑계 할 때 그거는 이제 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핑계 두 개로 한다 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표기는 겨이로 그렇게 하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휴게실 보겠습니다. 휴게실 보시면 휴게실은 원래 거의라고 그랬죠. 게시판하고 휴게실 요거는 개송과 함께 원래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실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다를 생각했을 때는 케케묵다 맞겠습니다만,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표준어 사정원칙 10항에서 케케묵다와 의례는 의례적으로 하다, 요거는 러이와 커이로 그렇게 간단하게 적기로 한 것을 표준어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케케묵다 뒤에 거를 맡겨야 했습니다. 케케묵다가 아니라 케케묵다 뒤에 거를 맡겨야 했습니다. 자, 다음에 한글맞춤법 9항을 보시겠습니다. 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9항.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의 발음이 조금 하여간 여러 가지 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의, 자, 의가 이렇게 4개나 연속이 되는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문의. 요거 니로만 발음이 돼요. 니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거 니로 발음합니다. 니로.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니로만 발음한다. 의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거 영어의 오브에 속하는 소유격에 속하는 의군요. 의는 어떻게 이제 써야 되나요?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의로도 발음할 수도 있고 에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의 의도 되고 문의의 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단어의 제일 처음에 오는 의 있죠? 단어의 제일 처음에 오는 의는 이거는 무조건 의로만 소리가 납니다. 의. 그 다음에 그런데 단어의 뒤에 나오는 의 있죠? 단어의 뒤에 나오는 의는 이거는 두 개로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의로도 소리 날 수 있고 이로도 소리 날 수 있어요.
의나 이. 자, 그래서 요거는 총 어떻게 소리 날 수 있냐면 총 4개로 그렇게 소리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문이의 의, 이, 문이의 의, 의, 문이의 의, 이, 문이의 의, 의, 문이의 의, 이. 이런 식으로 총 4개로 그렇게 소리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자음이 오면은 이로만 소리 난다. 그 다음에 그 오부에 해당하는 소유격으로 쓴다면 의나 에로 소리 날 수 있다. 단어의 첫머리 오면 의로만 소리를 내야 된다. 단어의 뒤에 오면은 의나 이로 소리 낼 수 있다라는 것, 요거 규칙 좀 알아두시고 요 규정을 봐주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한글 맞춤법 이제 그 구항 의 표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 수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 즉 단어의 그 뒤나 아니면은 저 앞에 자음이 오거나 이럴 때 이로 소리가 날 수 있었죠. 예,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래 표기는 의니까 의로 적어준다. 표기에 관련된 규칙이죠. 의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의와 의이. 이거는 저 단어 뒤에 나오니까 이로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주는 건 의로 그렇게 원래 의니까 한자도 의네요. 예, 그래서 의로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발음은 뒤에 걸로 할 수 있어요. 발음은 앞에 걸로 할 수도 있고 뒤에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와 의이 둘 다 맞아요. 그렇지만 쓰는 것만큼은 의로 써줘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이 이것도 그 단어의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뒤에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본의로 그렇게 그 이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본의로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줘야 됩니다. 문이 이거는 이제 앞에 자음이 있네요. 자음이 있으니까 그 이로도 소리가 이로만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쓰는 것은 문의로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줘야겠습니다. 본의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니로만 소리가 납니다만 이렇게 본의로 그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오니, 한이바람, 닐리리, 닝큼, 띄어쓰기, 시어, 티어, 희망, 희다, 유희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자음이 있네요. 그래서 다 이로 소리가 납니다만 쓰는 것만큼은 다 의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원래 의니까요, 걔네들은. 자, 다음에 해설 보시겠습니다. 본이란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밤 도토리의 그 속껍질 있죠? 걔네들을 본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본이 한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본이가 요 도토리나 그 밤이나 이런들 속껍질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니, 그래서 본이 한이의 그 본이는 원래는 잘못 적은 거예요. 본니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한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니로 그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이바람 그 나올 때 그 의로 적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본이 한이는 그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거는 하여간 뭐 그 사람 이름을 원래 그냥 니라고 그렇게 적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그 저 도토리 같은 것의 속껍질이나 아니면은 그 서쪽 바람, 한이 바람,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보느이, 한느이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온이란 화살의 머리를 팔씨로 끼우도록 에워낸 부분. 그래서 여기 그 있죠, 저 뒤에 이렇게 그 화살에 그래서 그 활 있죠, 활에 그거 활 시위 이렇게 있으면 그 활을 이렇게 앞에 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깎아낸 부분, 이런 부분을 그 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는 경국의 음으로 니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노인하고 뭐 어머니 할 때 노자와 니자가 요게 니은이 사실은 원래 소리가 달라요. 요거는 그냥 N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N에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 약간 좀 구개음화된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개음화된 N, 구개음화된 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요게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구별을 안 하죠. 그런데 요걸 구별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니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똑같은 니은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원래 표기가 이렇게 발음으로 기계에 넣고 돌려오면 소리가 다릅니다. 다른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읽으니까에서 니는 원래 경국의 요걸로 소리가 나죠. 어머니 읽으니까
이 앞에 붙었으니까 이걸로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 일일이, 문이 등에서의 니는 구개음하지 않는 니은, 곧 치경음 니은을 n을 첫 소리로 요걸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일일이 할 때 요거의 니는 요게 원래 이렇게 이 앞에 붙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L까지 이렇게 소리가 날 텐데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고 일일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머니의 니은과 닐리리의 우리가 닐리리 할 때 좀 약간 이상하게 발음을 하잖아요. 닐리리라고 아예 그냥 이로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죠. 늘리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상하게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기 구개음하지 않는 니은 고치경음 n을 첫 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도 이렇게 의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아예 이렇게 내질 않고 이렇게 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붙어 있는 모음이 이가 아니라 의로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표기를 이런 발음을 이렇게 하려고 발음을 노력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의로 표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이바람. 자, 이거 발음을 한이바람 니로 그렇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것만큼은 한니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한 제가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자, 요거 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요거 뭐의 고유어냐면 동서남북의 고유어예요.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새바람, 이거는 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동쪽에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새는 동쪽의 고유어입니다. 한이 서풍이에요. 서풍. 한이 바람은 서풍입니다. 그래서 서풍은 옛날에 봄바람을 불어온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미세먼지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옛날만큼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풍을 몰아내는 봄바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라는 게 되게 좀 따뜻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파람, 이거는 남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바람, 이거는 북풍을 얘기하는 거고, 높새바람 아세요? 높새바람? 높새바람이 원래 그 지리 시간에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동 지방에서 영서 지방으로 부르는 고온 저습한 바람, 그게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이게 그냥 북동풍의 그냥 고유어입니다. 원래 북동풍을 다 가리키는 말인데 그 바람만 좀 특화시켜서 높새바람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북동풍 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이 있죠. 이게 이한이도 있고 그 위아래에 이렇게 춤췄던 한이도 있는데 이거 우리 본이 한이에서 한이 그거는 표기가 틀린 것이다. 한니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